안녕하세요, 김능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회초년생,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동차에 꽂혀서 수입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아반떼, 소나타 같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돈씨 BMW, 벤츠 중고차를 사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핸들링이 어쩌고 뭐 무게 배분이 어쩌고, 솔직히 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카레이서라도 되느냐, 자동차의 본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하고 떠들어봤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들리지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중고 수입차를 꼭 사야만 한다면 그나마 고장이 덜하고 그나마 위험성이 낮은 수입차를 타시는 게 진짜 그나마 낫기 때문에 추천하는 가성비 극강의 수입 중고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탁월한 무게 배분과 검증된 핸들링, 작은 차체에서는 최강의 펀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세월은 조금 지났으나 남자의 가슴을 끌어올리는 간지나는 외관은 그대로이며 그놈 참 잘 달리게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 F바디 BMW 3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특히 비교적 고장률이 덜한 가솔린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보시죠. 예시 모델은 2016년 3월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7,000km이고 트림은 320i 럭셔리입니다. 신차값은 4,940만원이었던 BMW 3시리즈, 과연 얼마나 감가를 두들겨 맞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0% 감가된 1,56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싸고 젊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첫 회사에 입사를 했다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1,000만원 중반대 그까짓 거 뭐 그냥 할부 좀 받고 타면 한 달에 30-40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서 누유나 고장도 덜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BMW의 빠릿한 핸들링 감각과 날렵한 코너링감을 가진 차체 세팅은 차를 몇 번 안 타본 사회초년생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뭐 아반떼보다 좋은 건 맞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3시리즈 중고차의 최고의 장점이죠. 하지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귀엽고 BMW 3시리즈를 중고로 사게 된다면 겪을 수 있는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MW 3시리즈 중고차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고장 수리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엔진의 출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차량일수록 엔진 열이 많이 발생하며 고무와 같은 소모성 부품들이 자주 경화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3시리즈 오일 필터 하우징 쪽 가스켓 경화로 인한 노요입니다. 수리 비용은 대략 70만원.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워터펌프와 서머스탯에서 냉각수가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삼사의 기본 중에 기본 고장입니다. 이 경우도 60만원.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죠. 다음으로 수준을 조금 높여서 터보차저 고장도 3시리즈에서는 흔한 경우입니다. 예방으로는 엔진오일 교환을 신경써서 해주면 되긴 하는데 이미 고장이 났고 재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신품 부품 가격만으로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공임도 당연히 들 것이기 때문에 대략 220만원. 터보차저만 띡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흡기 매니폴드 열 변형이 생겼다던가 오일팬 내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던가 볼트에 열 변형이 생긴다던가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추가적인 수리비가 들 수도 있는 요인이죠. 다음으로 대망의 타이밍 체인 문제입니다. 2015년식 이상부터는 개선된 엔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형 N20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타이밍 체인만 교체할 시 무려 2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인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주변 부품도 손상을 입었다면 1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만약에 센터에서 수리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0만원 넘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1,000만원쯤일 텐데 전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엔진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장 문제, 노시그널 증상도 있습니다. 이 당시 독삼사 차량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하나같이 병신 같다는 건 아는 사람들 다 아실 것입니다. BMW의 경우 노시그널 현상이 있으며 단순히 모니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 관련 기능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후방 카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수리 방법이 더욱 지랄맞은데 단순히 전자 장비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갈아야 하기 때문에 고작 모니터 하나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도 큰 오산입니다. 15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운 좋은 럭키가이시라면 안 내도 되는 고장 수리였습니다. 내가 평소에 운이 좋고 럭키비킷이라면 뭐 안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소모품 비용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갈아야죠.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면 브레이크 디스크 한 번쯤은 갈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패드와 함께 세트로 교환하게 된다면 60에서 7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10만 킬로미터 국룰 미션 오일도 교환해야 합니다. 하는 김에 디퍼런셜 오일도 같이 교환을 할 테고 비용은 40만원 정도 소모가 될 것입니다. 엔진 오일도 중고로 샀으면 갈아줘야죠. 10만원. 부동액도 단순 교환 10만원. 아까 전에 타이밍 벨트 터져서 200만원 나가는 거 보셨죠? 벨트 세트 교환으로 30만원 정도가 들 것입니다. 타이어도 갈아야죠. 3시리즈의 원래라면 브리지스톤이나 미슐린
디테일링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솔직히 좀 봐줘서 국산 브랜드 벤투스 S2나 마제스티 9급으로 끼워준다면 한 알당 14만원 정도 총 56만원의 타이어 비용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리비로 총 800만원이 나가고 기본 정비비로 16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총 합산 금액은 960만원이며 1500만원짜리 차에 1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차는 2500만원짜리 차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꼭 2500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고 수리비 때문에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우주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준중형 W205 C클래스 가솔린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웬 선물이? 가성비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적당한 가격으로 최고의 고급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차키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제 차 벤츠 C클래스처럼 예쁘고 고급스러운 트니르 천연 소가죽 차키 케이스, 심지어 제 차 벤츠 C클래스도 가지지 못한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촉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가능하다면 C클래스 시트 가죽을 그냥 이걸로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트니르 차키 케이스를 처음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점은 바로 이 세심한 선물 박스부터였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듯 고급스러운 선물 포장입니다. 포장 하나부터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었죠. 저는 이런 사소하지만 판매자의 디테일이 보이는 상품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의 퀄리티도 완벽합니다. 한 땀 한 땀 엮여있는 퀼팅이 아주 고급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심지어 지금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미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차종의 차키 케이스로 교차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개꿀 장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한 지인에게 줄 선물로 GV70 차키 케이스도 같이 받아뒀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에 각인 서비스도 가능하니 차량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적어둘 수 있겠죠. 무엇보다 선물용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23,9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의 차키 케이스를 고급스러운 포장에다가 1+1이라니 이런 걸 보고 진짜 가성비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니르 천연 소가죽 차키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제 차 2015년식 벤츠 C클래스는 3년 전에 제가 2,450만원 주고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 당시 딱 현대차 신형 아반떼 CN7급 정도가 되는 가격이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C클래스의 헤이딜러 평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는 1,270만원 수준입니다. 거의 똥값이 됐죠. 근데 차는 지금까지 크게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비소에 들어갔을 때도 특별한 누유나 문제는 없었었죠. 솔직히 큰 정비가 필요했던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위에서 말한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왕 유튜브를 하는데 빨간 엔진 경고도 한번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워낙 럭키가이라서 그런 일은 없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제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아반떼 CN7을 샀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구매하고 거의 3만 킬로 안되게 탔거든요. 2021년식 3만 킬로를 뛴 아반떼를 보겠습니다. 신차 값은 2,048만원, 중고값은 놀라지 마세요. 368만원까지인 1,680만원. 아반떼 감가 방어 역시나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씨발 그냥 아반떼 탈걸. 현재 제 차는 최고가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1,100만원의 감가가 있었습니다. 아반떼의 상품화 비용을 넉넉하게 200만원 정도 잡고 빼준다고 하더라도 아반떼의 감가는 568만원인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아반떼가 아닌 벤츠 C클래스를 샀기 때문에 532만원을 더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비입니다.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먹여주고 있는 고급류도 제가 권장상 맞춰서 넣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차를 구매하자마자 미션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44만원 정도가 들었었죠. 그리고 미션 오일 교환하면서 점화 플러그도 수명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11만원 주고 수리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타이어는 4짝 다 바꿨습니다. 벤투스 S2 AS 17인치 56만원입니다. 아반떼 신차였다면 교환할 필요가 없는 냉각수도 10만원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겉벨트 세트 30만원 주고 교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아반떼 말고 중고벤츠 C클래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총 683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1인 신주 차량을 구매해서 얌전히 타고 다녔고 아주 다행히도 큰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W205 C클래스도 물론 고질병이 있습니다. 연료 호스 쪽에도 문제가 있고 서머스탯이나 워터펌프도 당연히 고질병이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먹통되면 몇백만원 그냥 깨지죠. 특히 이 조그 셔틀이 하나 고장나면 답도 없습니다. 전부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제가 638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격대를 보고 중고벤츠 C클래스를 타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상위 10% 안에 드는 럭키비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최소한으로 돈이 들더라도 일반 아반떼보다 6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저도 이 차를 구매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돈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그 수준 안에서 이 정도면 나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었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보고 자산을 모으게 되고 재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사회초년 카퍼들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600만원 그거 내가 월급 한두 번 받으면은 메꿀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죠.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수 저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3시리즈를 한 달에 30-4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아주 큰 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년에 500만원 수준의 돈이 모일 수도 있고 혹은 차값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당장에 내 1년 저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모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총액을 딱 열어보잖아요? 진짜 그냥 귀엽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작고 소중하겠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맨날 공유 자전거만 타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박혀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꼭 가지고 싶다면 가질 수도 있죠. 단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절대 할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시리즈 사고 싶으세요? 사세요. C클래스? 사세요. 차 진짜 좋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저 1,500만원 전부 현금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예비비로 300에서 500만원 정도는 따로 마련을 해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일시불로 차를 사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신차로 비싼 차를 살 때 이야기고 1,000만원대 중고차는 무조건 일시불로 사야 합니다. 일시불 능력이 없다면 이건 내가 이 차를 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3년 카푸어 생활로 꼰대가 되어버린 김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